지난 3화에서는 파산이 왜 복리 세계의 최종 보스인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다가도 계좌가 0이 되면 게임 오버라는 사실도 확인했죠. 그런데 오늘은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자주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첫 해에 50% 벌고 다음 해에 30% 잃었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평균 내면 연 10% 아닌가라는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어제 야식 먹고 오늘 샐러드 먹었으니 건강한 식단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실제로는 첫 해에 50% 수익을 내고 다음 해에 30% 손실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결과와 실제 계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균은 화려해 보이는데 통장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초라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4화에서는 산술평균이라는 착시와 기하평균이라는 현실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장부 속 평균과 실제 계좌 속 성장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변동성이 어떻게 이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지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0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해에 50%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은 15,00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행복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행복하고 날씨가 좋아도 행복하고 괜히 투자 관련 영상을 3개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해에 30% 하락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플러스 50%, 마이너스 30%, 평균 내면 연 10%네.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계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 하락은 원래 10,000원 기준이 아니라 이미 15,000원으로 커진 자산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액은 3,000원이 아니라 4,500원이 됩니다. 결국 최종 자산은 1,500원입니다. 즉 2년 동안 겨우 5% 늘어난 것입니다. 이걸 실제 복리 성장률로 계산하면 연 2.4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장부상 평균은 연 10%인데 실제 계좌는 연 2.47%로 성장한 셈입니다. 무려 7.53%포인트 차이입니다. 마치 이력서에는 운동 좋아한다고 적어놨는데 만보계가 최근 활동량 부족이라고 알려주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숫자는 멋져 보이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산술평균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익률을 전부 더한 뒤 기간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학교 시험 평균 점수 계산하듯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쉽습니다. 문제는 투자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자에서는 돈이 매년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하평균은 복리의 실제 움직임을 계산합니다. 매년 발생한 수익률을 차곡차곡 곱한 뒤 실제 성장 속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산술평균은 성적표상 평균을 알려줍니다. 기하평균은 실제 통장 잔고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었지? 이 질문이 아닙니다. 내 돈이 실제로 매년 얼마나 불어났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려주는 지표는 기하평균뿐입니다. 쉽게 말해 산술평균은 프로필 사진이고 기하평균은 아침에 방금 일어난 직후 셀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는 보기 좋고 하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투자에서는 현실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정답은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익이 적용되는 기준점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면 커진 금액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돈이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 상승, 50% 하락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면 150만 원이 됐다가 7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50% 상승하면 112.5만 원이 되고 다시 50% 하락하면 56.2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42.19만 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무섭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계산해도 산술평균은 여전히 0%입니다. 장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좌는 조용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존재하는 순간 실제 자산은 산술평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 세계의 비대칭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차이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변동성이 작은 경우에는 두 평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이 커지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반복되면 손실률은 약 1% 수준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반복되면 손실률은 무려 25%까지 확대됩니다. 이건 거의 자산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하는 수준입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100%와 마이너스 100%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평균은 0%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바로 파산입니다. 한 번에 마이너스 100%가 나오는 순간 계좌는 0원이 됩니다. 그리고 0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높은 산술 평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얻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덜 흔들리는 쪽이 훨씬 강력한 복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화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산술 평균은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 자산 성장 속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둘째, 실제 계좌가 경험하는 성장률은 기업 평균, 즉 복리 수익률입니다. 셋째, 변동성이 존재하는 한 기업 평균은 산술 평균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 가혹하게 벌어집니다. 결국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수익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복리의 세계에서는 수익률만큼이나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5화에서는 금융공학이 이 현상을 어떻게 공식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리의 숨은 세금이라고 불리는 변동성 드래그의 정체를 파헤치고 변동성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복리 수익률을 갉아먹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